저는 뭐 다들 하는 얘기처럼 땅 좋고 물 맑은 이 서산에서 누에를 키우고 있어요. 누에는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뭐 좀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누에라고 하는 곤충은 한문으로 쓸 때는 하늘천자 밑에 벌레충자를 써서 천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준 곤충이라 그래서 굉장히 옛날부터 귀히 여기던 곤충이었습니다. 그 곤충이 예전에는 비단으로 의류 쪽에 맞는 산업이었는데, 요 산업이 한국이 발빠르게,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제는 누에라고 하는 곤충은 식산업, 먹는 산업으로 바뀌었어요. 누에는 거의 이제 뭐 99도 아니고 거의 100% 건강식품으로 누에는 완전히 트렌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누에는 지금 우리가 먹는 곤충의 단백질, 지방이 거의 없는 곤충의 단백질인 이 누에는 가장 많이 쓰시기는 혈당 조절을 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시고, 그 말고는 이제 애기들 건강식이나 아니면 수술을 받아가지고 몸에 상처가 있으시던 분들, 그런 분들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단백질 보조용으로 누에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에 같은 경우는 누에는 1년에 2번 농사를 해요. 5월 20일 날 부화를 한번 시켜서 6월 20일까지 한번 하고, 또 이제 가을 누에라 그래서 8월 20일 날 부화를 시켜서 9월 20일까지 누에를 키워서 얘를 냉동 건조 방식을 통해서 누에를 건조를 합니다. 누에는 살아있는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건조 과정에서 얘가 열을 받아버리면 익은 누에가, 푹 삶은 누에가 되니까 최소한 삶아가지고 누에의 단백질의 변성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공 냉동 건조 방법을 통해서 누에는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에가 그냥 원형 그대로 말라 있어요. 원형 그대로 움직이던 애들은 움직이던 대로, 꼬부라진 대로 남는데, 현재 요 누에는 누에가 살아있을 때보다 한 20%내지 30%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꺼내줘 보세요. 요 누에는 진공으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누에가 우리 옥수수 뻥튀기 하듯이 누에가 조금 적던 게 이렇게 커져요. 누에가.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꺼내보면 원래 지금 이 누에가 이 꼬부라져 있던 애는 이렇게 꼬부라져 있고, 펴서 있던 애는 펴서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요것들이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요거보다 뭉치는 조금 더 작았었어요. 근데 부피가 커져서 이렇게 진공냉동 건조를 하면 모양도 그대로고, 안에 있는 그 단백질의 변성도 최소화되어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현재 식품 건조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조를 해서 요거를 파우더를 낸 거를 알약을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누에를 드시는 우리 고객들, 우리 식구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요 누에가 5령 3일 된 누에를 냉동 건조한 겁니다. 진공 냉동 건조한 누에인데, 누에는 알로 겨울을 나는 몇 안 되는 곤충 중에 하나예요. 누에는 알로 겨울을 나고, 그 알을 냉장 보관했다가 5월 30일 온도가 따뜻해졌을 때라기보다 뽕잎이 많을 때, 이제 온도가 맞다 그래서 누에를 키우는 게 아니고 뽕잎이 나야 먹이가 있어야 될 때니까 5월 20일부터 얘들을 부화를 시켜가지고 얘들을 5령 3일차 될 때까지, 5령 3일이라고 하면 누에의 나이를 얘기하는 건데, 누에가 알에서 딱 태어나면 그게 한 살이에요. 1령. 그래서 누에가 허물을 4번 벗고 나면 나이로는 5령이라서 5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령 5살이 되고 3일 되었을 때 냉동 건조를 한다 그래서 5령 3일 누에라고 합니다. 요 누에는 지구상의 수많은 곤충 중에 새들이 잡아먹지 않는 유일한 곤충입니다. 누에는 새들이 잡아먹질 않아요. 새들이 누에를 먹어버리면, 요 누에를 잡아먹으면 새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몸살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누에 먹으니까 몸살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누에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새들이 누에를 잡아먹지 않을까를 연구해 보니까 요 누에는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포도당 분해를 억제하는 물질이 요 누에의 단백질 속에 들어있어요. 누에 살점 속에. 그래서 그 누에의 살점 속에 들어있는 영어 이니셜로 영어 대표 문자로 DNJ라고 하는 요 당분해 억제 물질이 들어있는 요 누에의 단백질을 우리 사람이 먹으면 우리가 같이 먹게 된 요 누에와 같이 먹은 음식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요 누에를 먹게 되면 그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시간이 2배, 3배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당뇨라고 하는 질환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건 내 몸속, 내 혈액 속의 설탕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 바뀐 포도당이 내 혈액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 불과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30분 동안에 왕창 혈액 속에 설탕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게 이게 당뇨병인데 누에를 드시게 되면 음식과 누에를 같이 드시게 되면 혈액 속에 들어오는 설탕이 천천히 들어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피 속에 왕창 들어와 가지고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켰던 그 설탕이 천천히 조금씩 들어오니까 혈액순환에 장애도 일으키지 않고 또 혈액 속에 왕창 들어오지 않으니까 소변으로 설탕을 버리지도 않고 버린 게 없으니까 배도 안 고프고 설탕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갈증도 덜해지고 요런 목적에서 누에를 혈당 강화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 누에는 우리가 드셔가지고 얘가 어떤 소화기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신경계 자극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이 아니고 요 누에는 우리가 누에를 먹고 이 먹은 누에가 소화기계, 그러니까 위 12지장, 소장, 대장을 지나가면서 얘가 천천히 혈당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분들한테 누에는 혈당 조절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엔 누에 동충하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 누에 동충하초라고 하는 건 원래는 중국의 동티벳이라 그래서 그 티벳이라고 하는 그 고산지대에 있던 동충하초라고 하는 버섯이에요. 사전적으로는 설명을 하자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고 사는 약용 버섯이 동충하초예요. 겨우동자하고 여름하자를 쓰는데 그 겨울에는 동물의 몸속에 숨어 있다가 여름이 되면 발화를 한다 그래서 동충하초라고 하는데 요 누에 동충하초는 누에가 살아있을 때 누에가 마지막 4번째 허물을 벗고 처음에 밥을 먹기 전에 첫 밥을 먹기 전에 넉 잠 자고 4번째 허물을 벗은 누에에다가 동충하초 종균을 뿌리면 사람이 강제로 주사기로 안 넣어줘도 이 동충하초 종균이 누에의 살을 뚫고 표피를 뚫고 들어가서 자기가 적당한 몸속에 누에의 몸속에 잠복해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몸속에 누에 몸속에 동충하초 균이 들어가면 요 누에라고 하는 곤충은 우리 사람처럼 백혈구나 적혈구가 있어서 식균 작용을 하거나 이러질 못해요. 누에라고 하는 곤충의 몸속에 동충하초라고 하는 버섯균이 들어오면 이 누에는 이 동충하초 균을 몰아내기 위해서 뽕잎을 먹고 그 뽕잎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그 성분만 빼가지고 요게 예를 들어서 동충하초의 균이라면 누에가 요 옆에 계속 그 물질을 쌓아가지고 요 동충하초 균을 고사시켜버려서 말려서 죽여버려요. 요런 방법으로 누에가 동충하초라고 하는 병원균이 생기면 병원균이 들어오면 그런 방법으로 요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요 누에 동충하초는 이 누에가 미처 다 커버하지 못할 만큼 좀 많은 양의 동충하초 균이 들어가서 누에의 몸에 동충하초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요게 동충하초
원초입니다. 그러니까 건조만 한, 냉동 건조만 한 그대로의 동충하초인데 여기에 요 털처럼 생긴 걸 요거를 이제 자실체라고 합니다. 버섯의 자실체. 요게 보면 요 번데기 하나에 요 누에 한 마리에 자실체가 몇 개 있나 이렇게 우리가 셀 수 있듯이 요게 셀 수 있다고 한 건 요 자실체 하나가 누의 몸속에 들어간 동충하초 균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누에가 미처 면역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다 물리치지 못할 만큼 많은 양의 동충하초 균이 누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 몸속에 들어온 동충하초 균이 자기가 살기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되면 이 동충하초 균이 살아있는 누의 몸을 죽여요. 절명시키고 그 몸속에서 몸 안에서부터 자실체가 밖으로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만나게 되는 동충하초는 이 그 살아있는 누에다가 접종한 동충하초가 아니고 대부분 요즘은 현미에다가 접종한 동충하초가 대부분 시중에 유통이 됩니다. 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동충하초도 코디세핀이라고 하는 지표물질이라고 하는데 동충하초의 그 퀄리티를 나누는 이 동충하초의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따질 때 보통 그 코디세핀이 얼마나 들어있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코디세핀이라고 하는 수치로 봤을 때 그 현미동충하초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코디세핀이라고 하는 거의 절대치 기준이 요 동충하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산 동충하초, 살아있는 곤충의 몸속에서 자란 동충하초의 코디세핀이 100이라면 거기에 일반 그 현미에 키운 동충하초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곤충에다 접종시킨 동충하초가 요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누에 동충하초는 거의 티베트 지역에서 산삼 캐는 것처럼 신만이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낸 동충하초와 거의 비슷한 자연산 동충하초라고 보시면 됩니다.